됩니다. 이차 함수 t가 1부터 4까지래요. 2차 함수 y는 x제곱 더하기 2에 4-3t 제곱 x 더하기 9t 4제곱 마이너스 30t 제곱 더하기 16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이래요.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이게 두근의 차를 말하는 거예요. 두근의 차. 두근의 차의 최대를 구해달랍니다. 두근의 차의 최대. 안녕. 두근의 차라서 루트 두근의 차라서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 해주면 그냥 그네모식 쓰기 안 나? ac 그러니까 이 루트 4-3t의 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9t 4제곱 마이너스 30t 제곱 더하기 16 이건가요? 이게 두근의 차겠네요. 그렇죠? 이 루트 전개에서 빼면 어떻게 돼요? 9t 4제곱 마이너스 12, 24 6t 제곱 16 마이너스 16 이거 되는데? 이게 깔끔하게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게 2루트 6t가 됩니다. 그럼 최대는 지금 t가 1과 4니까 이게 갑자기 확 쉬워지네. 이거의 최대는 t가 4일 때 8루트 6. 그렇죠? 141번 보겠습니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2mx 더하기 4a제곱 마이너스 8a와 y는 4ax 마이너스 n이라는 애가 교점이 하나 있대요. a에 관계없이. 일단 교점 걸고 같다라고 놔야겠죠. x제곱 마이너스 2에 m 더하기 2ax 더하기 4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n은 0인데 이게 a에 관계없이 항상 한 점이 있다라고 했어요. 맞죠? a에 관계없이 항상 한 점에서 만난다. 즉 얘는 판별식이 뭐라는 거예요? 0이라는 거죠. 짝수 판별식이. 그래서 m 더하기 2a의 제곱 마이너스 4a 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n 이렇게 될 때 4m 더하기 8a 더하기 m제곱 마이너스 n이 0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a에 관계없이 항상이라 했거든? 그러니까 m이 얼마야? 마이너스 2. m이 마이너스 2면 n은 얼마? 4. 이게 항상 0이라고 했으니까 요 값도 0이고 이 값도 0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m과 n이 나온 거죠. 끝났네요. m과 n 구하는 거니까 이게 답이죠. (146번) y는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12에 대해서 가로선 그리고 뭐 직사각형 그렸죠. 넓이가 최대가 둘레의 최대래.
둘레를 일단 표현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돼요? 좌표부터 써야겠죠. a 콤마 마이너스 2a 제곱 더하기 12. 대칭성에 의해서 마이너스 a 콤마 마이너스 2a 제곱 더하기 12고, 그래서 가로 길이는 여기 길이 2a, 세로 길이는 마이너스 2a 제곱 더하기 1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둘레는 얼마가 돼요? 둘 더하고 2배 한 게 둘레잖아요. 마이너스 4a 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24. 마이너스 4에 a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얼마죠? 32가 됩니다. 잠깐만, 그게 아니네. 1이네 이거. 전개 잘못했죠. 4분의 1이랑 4 곱하는 거니까 1이죠. 그럼 25가 됩니다. 최대값은 얼마? 25. 이렇게 되겠죠. 보통 이제 실수하는 친구들이 이거 2배를 안 하는 과정에서 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그 채점하는 과정 중에서 틀렸잖아? 그럼 간단하게만 우리가 짚어도 틀린 거 금방 고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죠. 그래서 본인 손으로 직접 채점을 하는 게 되게 유의미해요. 왜냐면 틀리면서 뭐지? 나 이거 분명 맞게 풀었는데? 내가 헷갈린 적도 없는데 왜 틀렸지? 라고 하는 것을 검토하는 과정 중에 자잘한 계산 실수를 찾는 것 또는 내가 이 부분을 잘못 생각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찾는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시험에서는 어떻게든 맞는 게 중요하지만 처음 이제 우리가 그 전에 틀리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 그 전에는. 148번 볼게요. 최고난도 문제 사실상 지금 151번 빼고 다 질문한 거죠. 그만큼 어려웠을 거다. 어려웠을 거다. 봅시다. fx라는 애부터 볼게요. fx라는 애가 x-a의 제곱 더하기 b고요. gx라는 애가 마이너스 2분의 1에 x-c의 제곱 더하기 11이래요. 위로 블록이고요. 아래로 블록이고요. 그쵸? 그런 상태에서 A랑 B가 누가 더 큰지 말 안 했네. 근데 뭐 그럼 대략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좀 완만한 케이스 하나. 이거는 아직은 그리지 마요. 예시를 든 거라서 이렇게 그려졌더니 10,11 A, B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교점 알파랑 베타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알파와 베타 사이에선 fx, 알파와 베타 바깥에선 g를 그려달라고. 그럼 이렇게 그려진 거거든. 이런 식으로 그렸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이렇게 그린 거죠. 자, 근데 아직 우리가 A와 B, 그리고 C와 11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판단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뭔 말이면 그림이 살짝 달라지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어요? A가 만약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면 여기 이렇게 여기가 더 낮은 게 아니라 얘가 높을 수도 있고 돌은 높이가 똑같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알파와 베타에 대한 게. 그렇죠? 여기가 어디가 꺾이는 부분인지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에서 말했어요. hx가 얘라고 했을 때 가로선을 그려서 교점이 3개가 되도록 하는 애가 2와 3이 있대요. 교점이 3개. 이 그림에서는 교점 3개인 게 어디랑 어디예요? 어디랑 어디예요? 여기랑 여기죠. 맞아? 그래서 여기가 y는 2고 y는 3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잠깐만. 또 나왔네 이거. 또 나왔어. 뭐? 얘는 명확하게 최소값이죠. 근데 그 최소값이랑 얼만큼 차이 나야 돼요? 1만큼 차이 나려면 x좌표가 1만큼 차이 나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가 a, b면 얘는 알파는 뭐가 되는 거예요? a 플러스 1 됩니다. 마이너스 1이네요. a 마이너스 1 콤마가 되는 거죠. 오케이? 왜냐면 지금 여기 최고차는 계속 1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때
그럼 여기 좌표가 그래도 뭔가 얼추 나오긴 했네. 자, 이때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게 hx에서 y는 2와 만나는 세 점의 합, 여기랑 여기랑 여기를 더한 걸 s, y는 3과 만나는 거, 얘랑 얘를 만나는 걸 t라고 했대요. 그랬을 때 그 둘을 뺀 건 또 2분의 1에 어쩌라는 거지?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해요. 이 그림대로라면 우리가 일단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얘가 여기에 합 S라는 애는 여기에 합 S라는 애는 얘를 알죠? 맞아요? 근데 이 둘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그건 알아. 이 둘의 합은 얼마예요? 이 둘의 합은 괄호선 그어서 합은 무조건 뭐라 했어? 축의 2배. 그럼 얘의 축은 누구야? 얘죠. 그래서 이 C가 됩니다. 이게 T예요. 그럼 S예요. 그럼 T는 어떻게 돼요? T는 뭐라고 써요? 지금 여기 두 개를 알고 얘를 근데 내가 알아? 얘 알아? 몰라. 근데 뭐는 알아? 지금 내가 아까 뭐라 했어? 여기 1만큼 차이 나려면 여기 A-1을 했죠. 그럼 얘랑 얘는 이 세모랑 세모는 누가 가운데 A잖아. 그럼 내가 얘를 알아. 이렇게 A 플러스 1이라고. 그러면 마찬가지야. 밑에 거랑 똑같습니다. 아니, 야, 여기서 여기로 바뀌고 여기서 여기로 바뀌고 얘만 얘로 바뀐 거잖아. 그러니까 뭐만 달라진 거야? A 플러스 1 더하기 2C예요. 오케이?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얘랑 얘를 빼면 누가 했어요? T에서 S 빼면 얼마야? 1이야. 근데 그걸 2분의 A라고 했네. 와. A가 2가 됩니다. 이 순서예요.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를 알 때 최소값부터 최대 그 함수값까지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어려운 문제에서는 풀이 과정을 줄여준다고. 어려운 문제에서 오히려 되게 유의미하게 풀이 과정을 확 줄여줘요. 자, A가 2입니다. B도 나왔죠? 이 그림대로 하면 B는 2고요. 그리고 F에다가 뭐 대입한 게 지금 A가 2니까 1을 대입한 게 3인데 G에다가도 1을 대입한 게 3인 거죠. 그럼 1,3이 교점이 됐잖아. 그럼 G라는 애는 저기에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1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11이니까 C가 뭐가 돼요? 넘기면 8, 넘기면 16, C는 5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알파와 베타는 어떻게 구하냐면 x-2의 제곱 더하기 2랑 마이너스 2분의 1 x-5의 제곱 더하기 11을 같다라고 놓고 풀면 되는 거죠. 그냥 풀어야 돼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6은 넘기자. 이거 11 넘기면 얼마가 되냐? 11 넘기면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25가 되고요. 2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고 넘기면 3x제곱 마이너스 2 곱했으니까 플러스 8x 마이너스 18x 10 플러스 10 넘어오면 더하기 15는 0이라. 네, 알파는 1, 너는 알고 있죠? 베타는 5 이렇게 됩니다. h에다가 6을 대입하는 건 이게 베타보다 큰 거니까 저기 g에다가 6 대입하는 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1 더하기 11 2분의 21이 되겠어요. 이렇게 풀어지죠.
오케이? 이런 과정으로 풀어주면 된다. 작년 1학년들이 풀었던 거래요. 작년 1학년들이 풀었던 거. 그러니까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이죠. 그 친구들이 모의고사에서 풀었던 문제랍니다. 149번. 확실히 근래 나온 게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문제부터 먼저 이야기해보면 fx가 4분의 1의 x-4의 제곱 더하기 a gx가 bx 더하기 7이 됩니다. 그리고 hx까지 쓰면 마이너스 b분의 1x 더하기 7. 사실 이게 조금 그런데 이게 좀 그래요. 그렇긴 해. bx랑 마이너스 b분의 1이면 무슨 관계야? 무슨 관계야? 수직이죠. 둘이 수직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2차 함수 파트에다가 이거를 집어넣긴 했는데 이게 수직이란 걸 못 받아들이면 문제가 좀 까다롭거든? 그게 좀 그래요. 그게 좀 그렇다. 둘이 수직이라는 관계입니다. 2차 함수가 있는데 얘는 지금 그럼 얘랑 얘는 어떤 관계라고 해석이 돼요? y절편이 7이고요. 기울기가 b랑 마이너스 b분의 1이야. 즉 0,7에서 만나는 두 직선이 기울기가 서로 수직이다 라는 멘트예요. 어떻게 수직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수직인지 이렇게 수직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수직이라고. 근데 이때 문제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fx-gx fx-hx 를 곱한 게 16분의 1에 16분의 1이 뜬 거는 여기 최고차 한계수가 얘도 4분의 1이고 얘도 4분의 1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뭐 엄청난 의미는 있지 않아요. x-알파의 n제곱과 x-베타의 4-n제곱. 그러니까 이게 4차잖아. 2차랑 2차 곱한 거라서. 그래서 4차인데 그 4차가 정확하게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된다고. 두 개로. 뭐라고 해석하냐면 fx가 gx인 것과 fx가 hx인 것들 이거의 근의 개수가 두 개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 두 개밖에 없잖아. 지금 인수분해가 됐으니까. 지금 2차 함수랑 직선을 두 개 그렸다고. 근데 근이 두 개밖에 없다고. 이게 근이라는 걸 뭐라고 받아들여요? 이거 교점이 두 개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교점이 두 개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일단 얘 둘을 우리가 그래프를 상상해 보죠. 7이라는 걸 기준으로 여기 X자로 그려지는 거예요. 90도가 되게. 근데 얘는 어떻게 되죠? 4,A가 꼭지점이야. 이거는 그리지 마봐요. 아직 그려도 쓸모가 없어서.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4,A라는 게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합시다.
10,2가 여기 있어요. 자, 근데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서 교점이 두 개만 그려질 수가 있어?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교점이 두 개야? 딱 봐도 네 개인데. 말이 안 되죠. 교점이 두 개만 되도록 그려야 돼. 어떻게 적당히 옮겨서 교점이 두 개만 되게 해요, 그려요? 어떻게? 적당히. 얘를, 그러니까 얘가 가만히 있다고 치자. 0,7에서 90도로. 이차 함수를 어떻게 이동시켜야 교점이 두 개가 돼요? 응? 여기 지날 때? 그럼 여기 하나 더 생기는데? 더 생기잖아. 세 개잖아요. 그쵸? 어떻게 해야 될까? 지나는 건 지나는 건데 뭐 할 때? 접할 때예요. 지나면서 접할 때. 그래야지 여기 사실상 몇 개짜리야? 이 직선과 두 개 이게 한 점에서 접하는 거고 제곱. 얘랑 두 개 지나서. 그래서 세제곱이 뜨는 거예요. 세제곱이 뜨는 거야. 세제곱. 교점이 세 번 중복된다고. 오케이? 그렇게 뜨는 경우가 첫 번째입니다. 0,7에서 접할 때. 이거 양수라 했죠? 그래서 누구랑 접해야 돼? 그럼 누구랑 접하는 거야? hx랑 접하는 거예요. 0,7에서 hx랑 접하는 거예요. hx와 접한다. 그런 것을 담고 있습니다. 오케이? 어쨌든 여러 번 곱해질 수 있다는 거 그냥 단순히 지나는 것보다는 접하는 상황을 유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접한대. 그럼 뭐 사실 얼추 했죠. 뭘 얼추 했어요? 근을 알려줬잖아. 얘랑 얘의 근을 알려서 접점을 알려줬다고. 그러면은 해가 이제 어느 정도 나온 거죠. 한번 봅시다. 이거부터 해야겠죠. 자, 그러면은 4분의 1 x-4의 제곱 더하기 a가 마이너스 b분의 1 x 더하기 7과 0,7에서 접하려면 일단 얘가 0,7을 지나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a가 얼마예요? a가 3이고요. a가 3이면 4분의 1 x 제곱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b분의 1 x가 0에서 접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인수분해라면 이게 0제곱이 x제곱이 떠야 되거든. 그래서 b가 2분의 1이다. 이렇게까지 뜨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건 여기만 찾는 게 아니라 얘까지 찾아야 되거든. 문제에서 말한 A, B, C, D는 저 교점에서 세로선 그려서 X축과의 교점이 있을 때 여기 넓이 구하라는 거라 Y좌표까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기 좌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구해야 돼요. 4분의 1 x 제곱 마이너스 2x와 누가 교점이에요? 더하기 7이랑 2분의 1x 더하기 7과의 교점이고 뭐 날라간 다음에 2분의 5 x는 10이 됩니다. 그러니까 베타는 10이 되죠. 알파는 0. 그럼 이제 좌표가 완성이 돼요. 0,7, 0,0, 10, 얘한테 10 대입하면 얼마냐? 12거든. 10,0. 그래서 사각형 ABCD가 아니지 않나? ABDC가 사다리꼴이니까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하면 7 더하기 12, 19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1이라서 얼마? 19, 95가 됩니다. 이게 첫 번째가 되겠죠.
그럼 또 어떤 그림이어야지 교점이 3개가 될까? 어떤 그림이어야지 교점이 3개가 돼요? 마찬가지로 0,7에서 이렇게 직각이네요. 어떻게 그려야지 4,A에서 기울기가 4분의 1인 애가 교점이 2개가 될까? 어떻게 돼야 돼요? 간단하죠. 여기서 접하면 되지. 그림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졌죠. 잠깐만. 여기서 접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접하고 그림을 살짝만 수정하자. 우리가 4,A여야 돼서 이런 식이겠네. 좀 가파르고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지금 얘가 4분의 1 좀 완만한 애잖아요. 그래서 4가 뭐 여기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접하고 여기서도 접하게 하면 돼요. 접하는 데가 2군데 있는 거죠. 접하는 데가 2군데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근데 다행히도 우리가 그런 건 알아요. 여기 접점을 내가 알파라고 하잖아. 여기 접점을 알파라고 하잖아. 여기 접점은 베타이자 마이너스 알파예요. 왜냐면 0에 대해서 얘네 둘이 대칭이어야 되거든. 왜 그러냐면 이게 미적분원에서 좀 등장하는 주제인데 어떤 한 점에서 접선을 어떤 2차 함수의 접선을 2개 그었다라는 그런 그림이에요. 2차 함수의 접선 2개 그은 거거든. 그럼 이게 사실 얘에서 얘를 뺀 것도 완전 제곱식이고 얘에서 얘를 뺀 것도 완전 제곱식이잖아. 그쵸? 맞아요? 그러면 그 교점은 가운데에서 만나요. 당연히. 왜냐면 최고차의 기수가 같아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기준이 되는 점을 기준으로 여기 길이가 같다라는 말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래서 여기가 알파이랑 베타라고 할 때 알파랑 마이너스 알파가 된다라는 개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저희 4분의 1의 x-4의 제곱 더하기 a라는 애가 얘랑도 접하고 얘랑도 접한다라는 개념이고요.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게 판별식으로 2번 쓰면 너무 귀찮거든? 그래서 난 뭔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4분 어차피 지금 상황이 그냥 뭐 mx 더하기 7이라는 애랑 접하는 거죠. 0,7 지나는 직선이랑. 그치? 그리고 이걸 만족하는 직선이 2개 있는데 그 둘이 뭐인 거야? 수직인 거죠. 이걸 만족하는 여기 지금 판별식이 0인 건데 판별식 0이라고 했을 때 그 두 m의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넘겨서 전개하면 일단 전개부터 한번 하고 판별식 하죠.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6 더하기 4a 4mx 더하기 28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2에 4 더하기 2m x 더하기 4a 마이너스 12는 0에 대해서 판별식이 0이어야 되는데 2m 더하기 4의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2에 대해 4m 제곱 플러스 8 이 16m 더하기 28 마이너스 4a가 이걸 만족하는 m이 2군의 곱이죠. 근데 걔네가 뭐예요?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돼. 즉 여기가 마이너스 4여야 돼요. 그래서 a가 8입니다. a가 8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m이라는 애는 여기가 m제곱 플러스 4m 마이너스 1이라서 근의 공식을 쓰면 마이너스 2 뿔마 루트 b제곱 5가 됩니다.
그지같이 나오죠. 진짜 그지같이 나오죠. 하나가 루트 5 마이너스 2가 mb고요.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5가 마이너스 b분의 1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루트 5라는 게 등장한 거야. 지금 최대랑 최소 더한 게 p 플러스 q 루트 5잖아. 그 이야기가 루트 5가 나온 게 얘 때문이에요. 엄청 복잡하죠. 엄청 복잡해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m에다가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를, 왜냐면 나 지금 알파랑 마이너스 알파 대입해야 되거든, 맞지? 그러니까 결국 넓이는 여기잖아. 내가 구해야 되는 넓이는 여기예요. 그러면 알파 하나만 찾으면 마이너스 알파 한 다음에 대입은 하면 되니까, 그쵸? 그것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파를 찾읍시다. 얘를 대입할게요. x제곱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루트 5 x 잠깐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4 루트 5 맞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하면은 마이너스 4 지워지고 마이너스 2 루트 5 돼서 플러스 2 루트 5에서 마이너스 4 루트 5 x 더하기 20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알파라는 애가 2 루트 5가 되고요. 알파라는 애가 마이너스 2 루트 5 그리고 마이너스 알파는 2 루트 5가 됩니다. 함수 값을 구해야 돼서 그 함수 값을 제가 대입하기 쉽게 생겼다. f에다가 지금 여기 더하기 여기 곱하기 얘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 사각형 넓이는 사각형 ABDC는 ABD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지금 마이너스 알파부터 알파까지 그럼 4 루트 5 곱하기 여기 높이가 얼마냐면 f에다가 알파랑 마이너스 알파 대입한 게 됩니다. 저기 f에다가 맞죠? f 2 루트 5랑 f 마이너스 2 루트 5를 대입한 게 돼요. 이거는 저기 그냥 다시 대입해보죠. 이게 4분의 1에 2 루트 5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8이랑 4분의 1에 마이너스 2 루트 5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8이랑 더하면 생각보다 깔끔하게 떨어져서 이게 제곱 부분이 20, 36, 9, 18, 34 34, 68 루트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찾는 것은 최대값이 95, 최소값은 얘고 이 둘을 더한 게 얘에 대해서 얘랑 얘를 더한 거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163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엄청 길죠. 이게 이 정도면 좀 어렵게 나온 30번 문제예요. 이 정도면 좀 어렵게 나온 30번 문제.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때때로 나와요. 그래서 보통 요거 맞는 애들은 사실 전제 조건 이거 맞으려면 다른 거 필요 없고 이거 말고 나머지 문제를 한 70분 안에 풀었어야 돼요. 그것도 그 전 것도 최고 난도 문제에 근한 게 있을 텐데 그런 것들 포함해서 최대한 빨리 풀고 요거를 30분 안에 푸는 겁니다. 알았죠? 그런 애들이 이제 100점 맞는 거예요. 모의고사 100점은 쉽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약간 난이도가 다를 때가 있어서 100점은 똑같은 100점은 아닐 수 있지만 네, 그렇습니다. 뭐 굳이 이야기하자면 등급제이기 때문에 100점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100점 목표로 하면 좋지만 100점은 이런 것까지 다 하려면 진짜 많이 빡세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될까? 어차피 등급 컷 자체는 2개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를 이해할 정도가 돼야 이거를 순화해서 낸 앞에 문제들을 풀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이해하는 것 정도는 하길 바란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너희 이거 그림 2개 따질 수 있니?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150번 지울게요.
1차 함수 fx와 2차 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gx에 대해서 h1x가 fx 더하기 gx고요. h2x가 fx 빼기 gx래요. 얘 마이너스 x제곱으로 시작하고 얘는 x제곱으로 시작하죠. 근데 이 h1x와 h2x가 1,9에서 만난대. 거기에서만 만난대요. 그럼 둘에서 뭐 하는 거야? 접하는 거죠. 둘이 1,9에서 접하는 거예요. fx 더하기 gx는 아래로 볼록일 거고요. 얘는 위로 볼록인데 우리가 걔네를 접했을 때 1,9 하나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결국 fx 더하기 gx와 fx 마이너스 gx를 갖다고 놨을 때 둘 똑같은 거 지워지고 2gx는 0에 대해서 얘가 완전 제곱식이 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gx가 완성이 돼버려요. 그냥 gx가 완성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죠. 그 다음 H1x가 H1알파 이상이고 그러니까 H1x 얘의 최소값이 알파고 얘의 최대값이 베타가 되도록 할 때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는 말은 그림이 사실 얘는 아니고 이렇게 그려진다라고까지 말을 해준 거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잖아요. 그쵸? 여기는 1,9가 돼 있고요. 은사야 많이 피곤하니? 다시 차립시다. 근데 이때 H1x가 뭐라고 했냐면 접한다 했거든? 맞아요? 접한다 했어요. 잠깐만, 근데 또 나왔어. 뭐가 또 나왔어? 얘는 그럼 어쨌든 알파 콤마 0이잖아. 그치? 근데 지금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만큼 차이나? y좌표가 9만큼 차이나지? 몇의 제곱이야 9는? 3의 제곱. 그럼 알파가 얼마겠어? 1에서부터 얼만큼? 3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죠. 그래서 알파가 그냥 4가 떠버려요. 그래요? 그래서 H1x가 x-4의 제곱인데 아까 최고차항수 1이라 했죠? 걔가 저 x-1의 제곱 더하기 fx니까 fx도 이제 완성이 돼버렸죠. 그래서 끝났죠. 근데 베타를 안 구했네요. 그럼 fx는 뭐가 돼요? 얘에서 얘 뺐으니까 마이너스 6x 플러스 15가 되고 h2x는 왜냐면 h2x를 구한 이유는 베타 구하려고 그래요. x-1의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5라 그럴 리 없는데? 마이너스 붙여야 되죠.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4가 돼서 베타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제 f에다 베타 대입하고 g에다가 알파 대입하는 것. f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고요. g에다가 알파 4를 대입하는 건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하는 건 27 g에다가 4 대입하는 건 9가 돼서 243 이게 됩니다. 똑같은 30번 문제긴 한데 맞죠? 아까 거에 비는 확실히 쉽죠? 그냥 뭐 난이도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모의고사마다. 항상 그게 균일한 난이도가 나오진 않습니다. 뭐 학교 시험도 이제 어려운 시험, 쉬운 시험 있는 것처럼 모의고사도 쉬운 모의고사, 어려운 모의고사 있고요. (9만큼) 차이 나기 때문에 (3만큼) 차이 난다 라는 접근으로 우리가 알파를 구했다. (152번) 152번 이제 여러분 10문제도 안 남았어요.
9문제밖에 안 남았습니다. 152번도 여기에 풀 수는 없겠죠, 공간이. 되려나? 152번은? 좀 간단한가? 좀 덜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한번 볼까요? 여기다.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가 있는데 1과 A를 기준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때 최고차항 개수가 1이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뭐 딱히 말이 없네요. 최고차항 개수가 1이고 지금 여기 지나면서 요게 먼저네요. 여기랑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 있대요. 이게 P라고 했는데 얘랑 얘 가운데니까 2분의 A 플러스 1 콤마 최고차항 개수 1이니까 이 fx가 애초에 y는 x-1 곱하기 x-a거든. 그래서 거기에다가 2분의 a 플러스 1 대입하면 2분의 a-1 곱하기 2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라서 마이너스 2분의 4분의 a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a 마이너스 1의 제곱? 네. a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돼요. 이때 여기를 지나면서 얘랑 평행한 애가 하나 더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얘 좌표는 당연하게도 얘 좌표는 지난번에도 말했잖아. 평행이잖아. 그럼 이 둘의 더하기랑 이 둘의 합이 같다 했죠. 이 둘의 더한 게 2분의 3a 더하기 1이지. 여기가 1이잖아. 그럼 얘는 얘랑 더해서 2분의 3a 더하기 1이 되려면 여기가 2분의 3a 마이너스 1 콤마가 돼요. 그쵸? 그래야지 2분의 3a 더하기 1이 되죠. 맞아요. 우리가 근과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합이 똑같다라는 걸 바탕으로 이런 정보를 얻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한번 보죠. 기억. F2라는 것은 얼마예요? 여기가 2 대입한 거니까 1 곱하기 2-a. 네, 기억 맞죠? 기억. AR의 길이가 얼마니에요? R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수선의 발 내린 거거든? 여기 길이가 2분의 3a-1이잖아. 그쵸? AR의 길이는 2분의 3a-3이죠. 근데 이제 질문이 이거지. 3m이 되니? 그 말은 m이 2분의 a-1이냐는 거예요. m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잖아. 그치? x끼리 뺀 것분의 y끼리 뺀 거죠. x끼리 뺀 거 2분의 a-1 분의 y끼리 뺀 거 4분의 a-1의 제곱이고 그럼 약분하면 2분의 a-1이 맞죠? 딱 맞네.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디귿 BIQ가 어디야? BIQ의 넓이가 2분의 81이래요. 여기 넓이죠. 여기 넓이. 여기 넓이가 2분의 81일 때 A와 M을 구해달라. 뭐 그냥 구해달라는 거죠. 지금 AR의 지금 길이는 2분의 3A-1에서 뺐으니까 BR의 길이는 2분의 A-1. 여기 높이를 어떻게 구하냐면 2분의 3a-1을 대입해도 되고요. 또는 우리가 기울기를 알잖아. 그치? 기울기를 알죠? 그럼 여기에다가 저 기울기 곱해도 돼. 그쵸? 근데 여기 길이가 얼마야? 방금 말 2분의 3a-1에서 1 뺀 거니까 2분의 3a-3이죠. 그래서 높이 이름이 뭐냐? QR이 2분의 3a-3에서 2분의 a-1 곱하면 돼요.
이게 더 우리 깔끔해 보이지. 저 2분의 3a 마이너스를 대입하는 것보다 이게 좀 더 깔끔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선택이에요. 대입을 해도 괜찮은데 기울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AR에다가 기울기를 곱해서 우리가 구해도 된다고. 자, 그럼 넓이는 2분의 1에 똑같죠. 지금 2분의 a-1, 2분의 a-1, 2분의 a-1 해서 다 곱하면은 이게 사실상 16분의 3에 a-1의 세제곱이고요. 그게 지금 문제에서 얼마래? 2분의 81이래. 그러면 a가 얼마라는 거야? 3, 3 날리고 27. 이거 날리면 8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a가 7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a가 7이면 m은 얼마야? 3이죠. 그래서 a 더하기 m은 얼마? 10 맞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그쵸? 이렇게 막 엄청 길지 않죠, 풀이가? 이제 한 30번 보다 보니까 20번이 생각보다 쉽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죠. 난이도 차이가 어느 정도 있다. 그래요? 이건 실제로 청학고라는 학교에서 나왔던 시험 문제예요. 청학고에서는 이 정도 나왔다. 또 어딘가에서 나왔었는데 어딘지 기억이 안 나네요. 봤었던 것 같은데. 자, 154번부터 보죠. (154번) 자, 비슷한 느낌이 계속 그림이 등장합니다. fx라는 애가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함수인데 걔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대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더니 2차 함수가 또 다른 게 만들어지고 그 둘의 교점이 존재하고 그 교점이 알파 베타가 있답니다. 어떤 2차 함수가 있고요. 꼭지점이 뭐가 있겠지. 알파 베타가 이렇게 돼 있다. 세실근을 갖고 세실근의 합은 마사. 자, 이렇게 그려지고 이 점을 원점 대칭했어요. 원점 대칭이라는 건 원점 기준으로 똑같이 가라는 거죠. 여기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 좌표가 알파, 여기 좌표가 베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원점 대칭이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알파랑 베타도 뭐예요? 원점 대칭이겠지. 얘 마이너스 베타예요. 원점 대칭이 얘들끼리 만났잖아. 그럼 당연히 걔네들도 원점 대칭인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뭐라 했냐면 얘가 hx는 여기에서 알파보다 작은 건 f, 알파보다 베타보다 큰 건 g. 그래서 이와 같이 그려져요. f를 따라가다가 g로 환승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게 hx고요. h 베타라는 건 베타에서 가로선을 그린 것이고 베타에서 가로선을 그린 것이고 그랬을 때 이 세 개의 합이 얼마래요? 마사래요. 세 개의 합이 마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세 개의 합이 마사다. 이걸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해요. 근데 진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한번 식을 써봅시다. 이 fx라는 애를 x 여기 지금 나 마이너스라고 가정했죠? 그쵸? f x 더하기 a의 제곱 빼기 b라고 합시다. 그럼 gx라는 애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그래요? 그랬을 때
여기 세 개의 합은 뭐냐면 이 둘을 더한 거는 뭐예요? 이 둘을 더한 건 얘의 2배고 이 둘을 더한 건 얘의 2배죠. 맞아? 근데 내가 지금 4개를 더했어. 3개 더했잖아. 그치? 그래서 뭔 생각을 하냐면 다시 이 둘을 더한 건 마이너스 a의 2배죠. 이 둘을 더한 건 a의 2배인데 거기에서 베타가 2번 더해졌죠. 그치? 그래서 하나 뺀 겁니다. 그게 마사라는 거예요. 다시 얘랑 얘 더한 건 마이너스 2a, 얘랑 얘 더한 건 2a. 근데 지금 여기 베타가 2번 더해졌으니까 그 베타를 뺀 게 마사인데 웬걸 얘랑 얘가 지워져죠. 네. 베타가 4라고 깔끔하게 떠요. 깔끔하게 뜹니다. 이때 나에서 어떤 조건을 줬냐면 hx는 y좌표와 음의 정수인 게 15개 있다 했거든. 그게 뭔 말이냐면 지금 여기가 0이잖아. 어딘지 모르지만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다고. y좌표가 마이너스 1인 게 여기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마이너스 1인 게 몇 개 있어요? 2개 있을 거라고. 그럼 마이너스 2도 몇 개 있어요? 2개 있다고. 마이너스 3도, 마이너스 4도, 마이너스 5도, 마이너스 6도, 마이너스 7도 2개씩 있어. 그럼 여태까지 몇 개 있었어?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7까지 2개씩 있었으니까 14개 있지. 근데 음의 정수인 게 몇 개 있대? 그럼 얘가 정확하게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8이어야 한다라고 말을 해준 거예요. 실제로 3학년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를 2학년 걸로 끄집어 내린 겁니다. 이 아이디어를 3학년 거에서 먼저 냈어요. 대수에서. 그래프만 이제 다른 그래프였던 거지. 근데 그걸 2차 함수 걸로 가져온 겁니다. 이해가요? 음의 정수인 게 15개 있다는 건 이게 기본적으로 2개가 있는데 선이 어떻게 15개가 있어? 2개씩 따지다가 마지막 놈이 1개 있는 거야. 그게 마이너스 8인 거야. 그럼 내가 베타도 알았잖아. 즉 뭔 말이야? F에다가 마이너스 4를 대입한 게 마이너스 8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다가 써야 되니까 밑에다 쓸까요? F에다가 마이너스 4 대입한 게 마이너스 8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뭐라고? G에도 마이너스 4를 대입한 게 마이너스 8이다. 그럼 뭐야? 연립할 수 있죠. 자, F에다가 마사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마사 더하기 A의 제곱 빼기 B가 되고요. G에다가 마사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 더하기 A의 제곱 플러스 B가 됩니다. 이 둘을 연립하면 어떻게 되냐? 둘을 더했을 때 마이너스 16은 둘 더하면 얼마가 되죠? a제곱이고 마이너스 a제곱에 날라가고 마이너스 8a고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16a가 되겠네요. 이렇게 딱 되죠. 그래서 a는 1이고요. a가 1이면 b가 마이너스 얼마죠? b가 마이너스가 뜰 리가 없는데. a가 1이면 b가 9다. 이렇게 되겠네요. 맞아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그러면 다 나왔으니까 H2라는 것은 H2는 H5라는 건 H2라는 건 지금 G에다가 가운데 거 G죠?
G에다가 2 대입하라는 거고요. F에다가 5 대입하라는 겁니다. G에다가 2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9. F에다가 5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F에다 5 대입하면 5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는 거죠. 지워지고요. 마이너스 1 더하기 36이라 35가 됩니다. 질문 있어요? 전에 말했다시피 이 교점에 대한 정보는 얘에 대해서도 써야 되고 얘에 대해서도 써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두 개 써서 바로 연립한 거죠. 그렇죠?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매번 말하지만 우리가 어떤 간단한 문제들을 더 쉽게 풀이하는 방법들을 모아야지만 어려운 문제 하나를 온전히 풀어낼 수 있어요. 여기서도 우리가 이 가로선을 그렸을 때 이 둘은 축의 2배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고, 그렇죠? 그리고 꼭지점을 이용해서 식을 쓸 때 이 대칭인 애들끼리의 교점이니까 그 둘도 대칭이다라는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이 문자 베타랑 알파가 아닌 베타와 마이너스 베타라는 것으로 설정해서 문제를 좀 더 쉬이 표현했다는 거죠. 155번은 어렵지 않으니까 155번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155번은 이거 좀 많이 간단합니다. 이게 내가 여태까지 설명했던 거에 따르면 많이 간단하죠. 최고차항 계수 1인 2차 함수와 최고차항의 계수 4인 2차 함수가 있대요. 근데 그게 어떤 1차 함수에 대해서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놈이랑 4인 놈이 접하는데, 접한다 했죠? 근데 그 알파와 베타, fx가 만나는 애랑 gx가 만나는 애가 1대 2라는 좌표를 간대요. 그게 뭔 말이냐면 fx가 좀 더 여기에서 만나고요. gx가 좀 더 뒤에서 만난다는 이야기죠. 근데 알파 대 베타가 1대 2라는 건 얘를 2알파로 설정해 달라는 거고, 그래서 f와 g를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fx는 hx랑 알파에서 접한다. 어떻게 쓰기로 했어요? 이렇게 쓰기로 했죠. gx는 hx랑 2알파에서 만난다라는 걸 이렇게 쓰기로 했죠. 근데 최고차항 계수 얼마예요? 4가 됩니다. 2니? 네, 4예요. 내가 원하는 건 fx와 gx가 만나는 게 두 개 있잖아. 그지? 둘 중에 누구 찾는 거야? 알파와 2알파 사이에 있는 거죠. 근데 일단 둘이 연립해야 돼. 그럼 뭐 하면 돼요? 그냥 빼면 돼요. 둘 빼면 됩니다. 얘에서 얘 뺄까요? 그럼 4x-2알파의 제곱 빼기 x-알파의 제곱은 0이죠. 이거 근차지라는 거예요. 너무 쉽죠? 인수분해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합차 공식이 떠오르는 거 맞아요? 2x-4알파라고 했을 때 둘을 더하고 2x-4알파라고 했을 때 둘을 빼고, 그는 두 개가 존재하는데 내가 찾는 1과 2 사이에 있는 애는 3분의 5알파이며 문제에서 알파분의 이 t를 구해달라 했으니까 답은 얼마? 3분의 5가 됩니다. 식을 어떻게 깔끔하게 쓰냐에 따라서 문제풀이가 확 달라진다라고 했고요. 그쵸?